안녕하세요. 작가 윤정환입니다. 론 무어의 레버리지, 유명한 책이죠. 저는 매달 무료 온라인 경제 독서 모임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론 무어의 레버리지 책으로 7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경제 독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독서 모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론 무어의 레버리지 책에서 감명 깊었던 내용인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북 리뷰합니다. 론 무어는 당신의 소비 습관을 투자 습관으로 바꾸면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랑 투자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소비가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모두 빚이라고 생각하고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라고 합니다. 3단계의 사고 과정은 필요 소비인지, 되팔 때 손해가 날지, 샀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이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즉, 소비할 때엔 꼭 필요 소비인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만일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사지 말라고 해요. 단지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물건인지, 충동 쇼핑인지 등을 생각하며 소비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옷을 참 좋아했는데요. 옷 사기 전에 옷장 정리 후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쇼핑을 하곤 했어요. 나름 합리적인 소비자랍니다. 그냥 가서 사는 것보다는 정리 후 쇼핑하면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쇼핑해도 사고 나면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컬러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새로워 보여도 다들 본인이 선호하는 컬러와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고 나서 후회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미니멀리즘에 꽂혀서 옷 쇼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옷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엄청 된다고 해서 충격도 받았어요. 또 한 발 한 벌에 몇만 원 하는 옷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돈을 모아 우량 주식에 투자한다면 더 큰 돈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다 보니 쇼핑 자체가 더 재미없어지기도 했어요. 론 무어의 말씀처럼 단기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우량 주식 같은 장기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쇼핑을 못하게 됩니다. 론 무어는 쇼핑 중독자의 소비 습관 고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전에 비슷한 물건을 산 적이 있는가? 3년 후에도 이 물건을 사용할까? 이 사실을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종잣돈을 더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는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합니다. 그 후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합니다. 즉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듯 소비 역시 생산적인 소비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소모성 소비를 한답니다. 부자들은 참 영리하죠?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만일 무언가를 산다면 되팔 때 손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리셀이나 리셀테크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사서 되파는 방법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샤넬백을 되파는 샤테크, 롤렉스 시계를 되파는 롤테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명품 브랜드는 매년 가격이 오르는데요. 한정판이나 인기 제품을 가격 인상 전에 백화점 상품권으로 할인받아 산 후에 이익을 보고 되파는 방법입니다. 수익률이 많게는 90%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유모차를 사려는데 너무 비싸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강남에서는 값비싼 스토크 유모차를 많이 사는 걸 보고 충격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외동아이다 보니까 장난감이며 책이며 아이용품을 깨끗하게 쓰고 되파는 중고거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일수록 중고라도 값을 많이 쳐주는 경험을 하고 싼 거 여러 개보다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서 되파는 게 남는 거구나 하고 배웠어요. 부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석, 미술품, 골동품을 사서 모읍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산다면 투자거든요.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는 훌륭한 음질의 음악을 듣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책에 론 무어의 스피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스피커는 새 제품보다는 사용을 한 물건이 음질이 좋다고 해요. 론 무어는 중고로
스피커를 반값으로 구매한 다음에 그 물건의 가격이 최저치로 떨어지기 전에 되팔고 다른 스피커를 또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물건의 시세를 파악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런 습관으로 물건의 감가 시기를 알아보는 감각과 현명한 거래의 기술을 익히라고 조언합니다. 워렌 버핏도 말한 절대 잃지 않는 투자, 원금을 까먹지 않는 투자가 부자들은 이미 소비 습관에 녹아 있습니다. 3단계,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구매하거나 투자한 모든 것은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정의에 대해 나무위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최선책에 대한 비용과 그 선택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큰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2년쯤 후에는 거의 반값이랍니다. 만일 세차 가격이 7천만 원이라면 2년 후에는 약 4,200만 원으로 감가상각은 2,8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이외에 유지비, 판매비, 재산세 등이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 같은 모델을 리스로 구입 시 한 달에 70만 원이라면 2년 동안 총 1,68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판매비, 보험료, 등록세는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자동차 리스하는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만일 3년 된 자동차를 3,500만 원에 구입한다면 이미 감가상각이 되었으므로 기회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론 무어는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총 비용과 재정 비용을 따져봐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소비를 할 때 가격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느껴요. 유행이나 기분 등은 절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소비나 투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싸게 사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멈추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론 무어의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방법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론 무어의 레버리지 무료 온라인 경제 독서 모임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윤정환 작가입니다.